아시죠? 네.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광고가 됐던 식이섬유가 들어가 있는 음료라는 먹으면 이제 날씬한 기분 든다는 그 위에르 파이버가 이제 식이섬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건데, 그럼 여기서 이제 식이섬유가 뭔지에 대해서 좀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식이섬유는 여기는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식이섬유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식이섬유란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의 에너지원 세 가지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단백질, 네. 그리고 지방, 탄수화물. 네, 맞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사람의 에너지원 세 가지거든요. 이 중에서 이제 탄수화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탄수화물이 뭐냐면 이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나무가 있는데 공기 중에는 그다음에 산소가 있고, 그다음에 질소가 있고, 그다음에 이산화탄소가 분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나무는 에너지원이 뭐죠? 일단은 햇빛을 받게 되죠. 광합성을 하게 되죠. 식물들은 광합성을 해야 되고, 거기에 물이라는 영양분을 줘야 됩니다. 물은 영어로 H2O가 되겠죠. 그래서 이 공기 중에 나무는 공기 중에 CO2, 이산화탄소와 그 다음에 영양분인 물을 합성을 해서 거기서 이제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나무가 필요한 부분은 탄소와 수소만을 화합을 하게 돼요. 그럼 이거를 옛날에 과학 시간에, 특히 화학 시간에 되돌아보면, 제가 공대생이다 보니까 머리 아파요. 이런 식으로 C 하나, H 두 개가 이런 식으로 화합을 하는, 쭉 연결을 해나가는 구조가 되게 됩니다. 왜 저래? 광합성 가장. 광합성을 통해서 그래서 에너지를 내게 되고, 식물이 필요한 거, 나무가 필요한 거는 탄소랑 수소만이 필요해서 산소는 밖으로 배출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 근처에 가면 산소가 나오는 거고요. 그 산소를 저희가 흡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무 똥 먹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탄소와 수소의 화합물, 그래서 탄화수소거든요. 탄소, 수소 화합물이 탄수화물이에요. 그 탄수화물을 저희가 먹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탄수화물이 계속 늘어나서 이제 쭉 길어지게 되면 그게 이제 식이섬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이섬유의 하위가 이제 탄수화물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하위가 지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방이랑 탄수화물은 같은 구조입니다. 이게 더 잘렸냐, 덜 잘렸냐, 기냐 짧으냐 차이고, 이 지방을 통해서, 지방은 뭘로 되죠? 당이 흡수가 되면 지방이 되거든요. 남는 당이 지방으로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 그래서 당과 지방과 탄수화물과 식이섬유는 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초콜릿을 먹으나 밥을 먹으나 초콜릿 하나 드셔도 된다는 그 얘기거든요. 어차피 당 드시나 이거 드시나 채소 드시는 것도 탄수화물 드시는 거니까 똑같거든요. 그래서 드셔도 됩니다. 다만 과하게만 안 드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단백질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단백질은 여기서 뭐냐면 이 질소가 수소 대신에 화합을 하게 되면 중간중간 질소가 하나씩 들어가게 되면 이게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로 얘는 다 같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먹어도 다 에너지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중에 그래서 이제 식이섬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장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식이섬유는 식물성 식이섬유랑 동물성 식이섬유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타사의 혹시 파이버넷 같은 식이섬유 제제 혹시 드셔보신 분 계신가요? 원래 식이섬유 잘 안 드시죠? 네. 그럼 식물성 식이섬유가 좋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동물성 식이섬유? 식물성. 이유가 뭐죠? 왠지 동물성. 식물이라서. 성질 것 같아. 실질적으로 이제 사람의 몸은 원래 채소, 그러니까 식물성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식물성 식이섬유가 사람 몸에는 조금 더 적합하고 훨씬 더 좋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 회사 제품 파이버넷 같은 경우에는 이 식물성 식이섬유, 그러니까 대맥고리에서 뽑아낸 식물성 식이섬유거든요. 이 식물성 식이섬유에 동물성 식이섬유를 화합을
합성을 한 게 저희 회사 제품입니다. 네. 그럼 식물성 식이섬유가 좋은데 왜 하필 동물성 식이섬유를 합성을 했냐?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그 동물성 식이섬유 중에서도 그 각각류 껍데기, 새우나 게 같은 껍데기에서 뽑아낸 키틴질이라는 재질을 뽑아내요. 그 키틴질을 합성을 통해서 키토산을 만들어서 그 키토산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더 좋은 효과를 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키토산이 되는 키토산으로 되는데 왜 더 좋으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키틴을 그 합성을 할 때 저희 회사가 쓰는 방법이 폴리플렉스라는 방법을 써요. 그 폴리플렉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폴리가 다수의 다양한 여러이라는 뜻이 있고 플렉스가 이제 뭐 선 같은 거라고 얘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개의 선처럼 그물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 모양을 만들어서 일반 식물성 식이섬유가 그냥 뭐 한 요만큼을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흡착을 해서 요만큼이 빠진다면 그 동물성 식이섬유 그물 모양의 폴리플렉스 방법을 쓴 거는 그러니까 주먹 한 2개, 3개 정도로 크게 지방을 흡착해서 빼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식이섬유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효과가 훨씬 더 좋다는 거죠. 그리고 이 폴리플렉스는 지금 파마넥스만의 그 특허이기 때문에 타사에서는 알고 있어도 지금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식이섬유를 왜 먹어야 되느냐? 가장 큰 이유는 식이섬유의 효능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식이섬유가 하는 일이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식이섬유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그러니까 당을 천천히 분해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당을 빨리 분해하게 되면 천천히 흡수시키도록 하는 게 있고 그래서 당이 빨리 흡수가 되면 그만큼 지방이 빨리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먹어도 되는 아까 음식과 그렇지 않은 음식 중에 초콜릿은 사실은 당을 빨리 흡수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으로 남을 확률이 높아서 소량만 드시면 좋은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지방을 흡착해서 배출해내는 게 식이섬유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이섬유를 먹으면 당연히 다이어트 효과도 좋겠죠. 그래서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60을 드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파이버넷 특징은 식물성과 동물성으로 나뉘는데 식물성, 동물성 합성된 식이섬유고요. 그다음에 폴리플렉스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혈관 청소에 아까 지방을 흡착해서 빼뜨린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혈관 청소에 굉장히 좋은 음을 주고 있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변비에 좋기도 합니다. 다만 저희 파이버넷의 특징이 그 대장의 역할을 잠깐 아셔야 되는데 대장의 역할이 찌꺼기를 배출해내는 게 대장의 역할이에요. 그러면서 수분을 흡수하게 되거든요. 근데 파이버넷의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식이섬유의 특징이 물을 굉장히 많이 흡수를 합니다. 그럼 대장이 뻑뻑해지겠죠. 그러니까 변이 안 나와서 변비가 발생하게 돼요. 맞아. 그래서 오히려. 파이버넷을 드실 때는 물을 굉장히 많이 주셔야 돼요. 왜냐면 물이 부족하면 안 나오기 때문에 찌꺼기는 배출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드셔주셔야 그 찌꺼기를 잘 배출시킬 수가 있습니다. 파이버넷의 특징은 이 정도로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PCC라고 하는데 제가 처음에 이 상품을 봤을 때 왜 PCC라는 게 붙었을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프로바이오틱스는 프로바이오틱스지 PCC는 뭘까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그 유산균 다들 아시죠? 네. 유산균 다들 아시는데 프로바이오틱스 이꼴 유산균은 아니고요. 유산균이 프로바이오틱스 안에 포함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엄연히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은 다르고요. 그래서 그 소장에는 두 가지의 균이 공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장에는 유익균이랑 유해균 두 가지가 공존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유익균이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얘기하는 거고 유해균은 말 그대로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해로운 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 프로바이오틱스를 왜 먹느냐 일단 생각을 해봐야겠죠. 일단은 말씀드리면 이 프로바이오틱스의 가장 큰 기능은 유익균을 생균이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균을 내 몸속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럼 평소에는 내 몸에 유익균이 없냐?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는데 그러면 먹어야 되는 이유는 유익균과 유해균이 공존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소장에서. 근데 예를 들어 유해균이 유익균을 넘어서게 되면 염증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죠? 육식을 좋아하세요? 채식을 좋아하세요?
역시. 육식 좋아하시죠? 그 유익균의 영양분이 채소고요. 채소 성분이고 그다음에 유해균의 좋아하는 음식이 고기, 육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류를 많이 먹게 되면 소장에서 당연히 유해균이 더 활발하게 퍼지게 가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유익균이 유해균보다 떨어지게 되면 분명히 장 트러블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줘야 되는 건데 그럼 왜 굳이 꼭 뉴스킨의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야 되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여엑스 덕거 드셔보죠. 굉장히 유명하긴 유명하죠? 하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응. 엄청 유명하다. 엄청 유명한. 그래서 저도 한때 먹었었는데 생겼잖아. 그 1등 갔잖아. 저희 회사 제품의 특징을 설명드리면서 왜 저희 거 설명드릴게요. 일단 이 PCC가 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유산균에는 유산균을 만드는 거는 지금 유산균의 종류는 굉장히 많지만 지금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건 한 두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락토바실러스 균이랑 그다음에 비피더스균. 비피더스균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뭐 슈퍼백, 뭐 말도 안 되는 거 이런 거 들어있지도 않은 거 그런 게 다 비피더스균. 그러니까 음료들은 대부분 다 비피더스균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락토바실러스를 또 뭐 플라타운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희는 그 중에서 락토바실러스 퍼멘텀이라는 걸 써요. 근데 이 락토바실러스 퍼멘텀 PCC라는 걸 쓰는데 이 퍼멘텀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발견된 사람에 따라서, 발견된 장소에 따라서 어떻게 발견됐느냐에 따라서 퍼멘텀 D에 다른 게 발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찾은 이 락토바실러스 퍼멘텀은 스웨덴의 한 여성에게서 장에서 추출이 된 거예요. 이 장에서 새로운 유산균이 발견을 됐는데 얘가 너무 강한 거예요. 너무 번식력도 좋고 너무 장 부착력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배양을 해서 스웨덴 그 군인들한테 투여를 해본 거예요. 투여를 해서 레바논까지 행군을 시켰는데 그냥 2달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행군을 하는 동안 어떤 탈수 증세나 어떤 트러블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산균의 성능이 되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배양 받은 걸 통해서 저희가 만들어진 게 이게 프로바이오틱스 PCC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락토바실러스 PCC 퍼멘텀 PCC여서 프로바이오틱스 PCC가 된 겁니다. 이 제품 자체는. 이게 만약에 뭐 윤여진이었으면 윤여진이 있을 겁니다. 그 따라갔을 거고요. 그래서 저희 프로바이오틱스 PCC는 이제 100억 균 이상의 이제 균주가 들어가는데 가장 많이 프로바이오틱스를 고르실 때 어떤 거 혹시 고민하셨어요? 예전에 드셨을 때 유명한 거? 그쵸. 광고 보고 근데 저런 거 몇 억균이 뭐 들어간다 막 이런 거. 균주. 맞아. 닥터 땡땡 그런 거. 그리고 살아서 들어간다. 그럼 살아서 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위산에 대한 저항성이 강해야 될 거고요. 당연히 그냥 위를 통과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다음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100억을 투하하든 200억을 투하하든 1000억을 투하하든 들어가는 개체수는 어차피 랜덤화이즈 된 거고 100억 개보다 200억 개가 뭐 하나 더 들어간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 없는 게 뭐 예를 들어서 타사 제품이랑 비교를 해드리기 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균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균 하나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2배씩 이렇게 번식을 해서 가득 채우는데 뭐 1분이 걸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200억짜리 개는 아무래도 2배다 보니까 뭐 최대 많이 잡아서 2개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균이 살아서 소장까지 도달했다고 생각을 하면 얘가 다 채워지는데 1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가 다 채워지는 거 얼마나 걸릴까요? 55분? 59분? 1분인데 10초? 50초 59분? 59분이요? 10초? 59초. 59초 59초. 59분이래. 정답은 이제 59초인데요. 네. 이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단순하게 설명하면 하나에서 2개는 1초 걸리는 거잖아요. 1초 걸리는 거잖아요.
두 개 분열되는데 그러면 1분에서 1초로 빼면